저희 한 5일 동안 계속 보셨을 텐데, 미국은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쪽에 대한 투자를 또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중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도 주식시장 놓고 보면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막 급등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그 시각이나 입장은 뭐 한국이나 미국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이제 관영 언론사죠. 뭐 신화사나 인민일보 이런 곳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 메타버스 생태계가 아직은 좀 성숙되지 못했다. 혹은 뭐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법률적인 측면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약간 톤 다운 시키는 그런 코멘트를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중국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 주요 데이터를 정부가 다 확보하고 통제해 가면서 디지털화를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신 디지털 세상. 이게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분위기는 중국에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관련 종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도 이 산업의 변화의 흐름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슬라이드를 아주 간단히 정리했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의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저 밴드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블록체인, 아바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를 따가지고 중국 메타버스 밴드는 뭐가 있을까? 보면 사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도 중국 정부나 일반 기업들이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 대형 기업들인 텐센트나 네디즈 이런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NFT 거래 플랫폼을 새로 런칭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jetPlan이라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텐센트가 이미 로블록스의 비상장일 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또 해외의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수를 투자를 해놔서 이 전방위적인 이 신디지털 세계에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을 이미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산업이 성숙해 가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중국 쪽의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을 볼 때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어떤 이 제품이나 전자기기 시스템을 납품하는 그런 역할로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 사태 때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한 거를 이미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었고. 그처럼 중국은 이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 있는 게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 새롭게 구축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그런 전자장비나 기기를 납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기업을 정리해 놨는데 대부분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거는 네트워크 장비 부분이고 아마 조금 더 관심 있는 게 제가 디스플레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세상을 갈 때 우리가 VR, AR 기기를 많이 확 급격하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이제 제공이 될 텐데 그걸 만드는 이제 가장 큰 업체가 이제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오큘러스에서 메타의 오큘러스 자회사? 네네. 리프트 그다음에 퀘스트 2 이런 것들 다 합하면은 사실 VR 시장의 거의 7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빨리 성숙할 거고. 근데 그런 기기들을 사실 만드는 것들을 보면 중국에 상장된 가이라는 모어텍이라는 회사가 이미 VR 기기를 납품하고 있고 또 소니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애플에서 VR, AR 기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아마 거기에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해외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움직일 때 중국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아주 작은 미세 부품들, 렌즈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납품을 하게 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기를
납품한 역할로서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보셔도 바로 지금부터 수혜를 입고 아마 많은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메타버스 시간에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아까도 나왔지만. 근데 거기에서 중간 밑으로 가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밸류체인 상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기업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그 그림에서는 주로 미국이나 글로벌 보였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같이 수혜를 보고 같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뭐랄까요? 미국이나 글로벌, 특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이제 같이 수혜를 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테마 말고 전반적으로 2022년 내년 중국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 내년 중국은 아마 올해보다는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을 필두로 한 IT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사실 중국 및 이머징 시장이 많이 소외됐었고 이제 관심권에서 좀 많이 떠나갔는데 내년의 매크로 상황을 보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좋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중국은 이미 작년에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경기 대응을 했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자 이미 작년 4분기부터는 유동성도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로 기여를 중립 변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 정책 흑자를 기록했고 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약간의 긴축 모드로 간 이유가 중국이 약간 유동성이 과잉됐다. 그리고 부채 리스크가 크다. 이런 것들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 사실 헝다 사태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유동성 상황을 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리스크는 거의 정점을 지났다고 보실 수 있겠고, 지금 오늘 발표가 됐죠. CPI나 PPI도 이미 이제 지난달에 꼭지를 치고 이제 둔화됐습니다. PPI 같은 경우. 그래서 물가도 좀 안정화됐고, 그다음에 부채 리스크도 정점 지나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미 약간 완화적인 정책 그리고 경기도 그에 따라서 반등의 기미가 훨씬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지금 내년에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내년에 경기 부양 기조로 갈 수 있다라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이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그 산업이나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가운데에서 사이클상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이제 이런 큰 환경 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사야 됩니까? 그런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 수혜주를 포트폴리오에서 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국방, 특히 이제 국방도 요즘에 부각되고 있고요. 반도체나 5G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과 사실 비교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조금 더 성장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이 ESG나 친환경 이런 것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적인 어떤 혜택, 수혜, 지지,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정부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키워간다는 측면에서 이 친환경 관련된 산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기에는 보는 거는 올해 사실 이것도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산업이나 기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싼 수준이고 또 하나 예를 들 만한 게 부동산 섹터를 볼 때 다들 홍다 리스크 때문에 중국 부동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우려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헝다나 그와 비슷한 규모의 큰 기업 몇 개가
시장에서 없어져 주면 그 전에 남아있는 재정 건설성이 탄탄한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성장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PR이 2배, 3배인 기업들이 수두룩하고, 이게 이제 과거 평균 PR만 가더라도 현 주가 대비 2~3배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 매력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어떤 매크로 사이클상 올해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마진 압박을 많이 받고 소비 수요가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뭐 가전을 비롯해서 이쪽 산업이 좋지 않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안정 그리고 수요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진도 회복되면서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기업 산업들, 최종 소비재나 가전, 내구재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다른 시장도 다 그렇지만 특히 중국 시장은 차별화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네. 역시 좋은 섹터, 좋은 종목, 좋은 ETF를 잘 선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장 같습니다. 멀리 상이지만 우리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옆방에 있는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테마와 중국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의 큰 트렌드는 요약하면 디지털과 에너지, 건강과 환경 이렇게 요약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가령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려면 당연히 에너지, 특히 전기 에너지가 훨씬 많이 더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 가령 테슬라의 경우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의 궁극적인 자원, 데이터와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어제 말씀드린 우주항공 산업의 예를 들더라도 소재 기술, 3D 프린팅, AI 클라우드,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요컨대 오늘날 혁신의 특징이자 핵심은 혁신들의 융합, 즉 컨버전스일 겁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도 어느 한두 개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시야를 좀 널리 보면서 좋은 것들을 모아서 꾸준히 분산 투자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 집중한 나머지 높은 성장성을 가진 산업을 저평가해 가지고 투자기를 놓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큰 돈을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포럼의 핵심 컨셉은 혁신의 대중화였는데요. 실제로 엄청난 유동성이 이처럼 혁신의 대중화를 주도하는 산업과 기업에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이 이제 그러한 기술과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곳에 투자함으로써 동참하고 그 과실을 공유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 미래셋 리서치센터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성장을 주도할 기술과 혁신, 그 중에서도 당장 내년에 좀 더 뜨거울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테마와 종목, 그리고 ETF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미래셋이 고객 여러분들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해 충분히 믿을 만한 투자 가이드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성공적 투자 시대를 응원하면서 5일간에 걸친 이번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셋 스마트머니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댓글과 채팅, 질문과 삼행시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더욱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